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전국 최대 친환경 농축산물 축제인 2023 청원생명축제가 오늘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고품질의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원생명축제! 국내 최대 친환경 농축산물 축제인 2023 청원생명축제 막이 올랐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퍼레이드와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형형색색 꽃들과 열대식물로 가득 채워진 생명농업관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특히 올해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축제로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어른들은 잘 꾸며진 꽃밭과 포토존에서 가을의 추억을 남기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동물 먹이 주기와 승마 체험, 고구마 캐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말 타니까 신나고 재밌었어요. 저는요, 처음에 말 탈 때 떨렸어요. 가장 인기를 끄는 곳은 100여 곳의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입장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 첫날부터 관람객들 손에는 버섯과 고구마 등 갖가지 농산물이 가득 담겼습니다. 기다렸는데 와보니까 품질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제가 원하는 거 사고 좋아요. 구매한 축산물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야외 식당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관람객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축제장에 많이 오셔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2023 청원생명축제는 오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에서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지난달 충북에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지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도나 높은 22도로 기상 관측망을 확충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최저기온 평균값은 18.2도로 평년보다 3, 4도나 높은 1위로 기록됐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매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미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 추진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유는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듯 공무원들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홍은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가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 예정지로 점을 찍은 현도면 죽전리 부지입니다. 당초 강내면 학천리로 계획했던 재활용 선별센터가 이쪽으로 오게 된 1차적 이유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매립장 부지로 지정된 시유지가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작 재활용 선별센터 입지 변경 과정에서 현도면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설명회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온다든가 설명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심지어는 면장님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진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현도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7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가운데 국비와 도비가 13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배정된 국비를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서 올해 4억여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사업이 만약 늦어지면 도비까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보기 드문 국비 반납 사태를 맞은 청주시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하면서 일이 꼬일 대로 꼬였고 결국 주민 설득에 더 큰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명절에 주고받은 마음만큼 집집마다 배출한 쓰레기에 재활용 선별장은 말 그대로 포화 상태입니다. 작업의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재활용률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재활용 선별장으로 수거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명절 기간 발생한 각종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5개 업체가 하루 11대의 차량을 가동하고 있지만 아직 수거하지 못한 외곽 지역도 남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3차, 4차 정도 하던 게 지금 5차, 6차 정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좀 쫓기고 있어요. 많이 양이 하도 많아서 평상시보다도 1.5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눈에 띄게 늘어난 건 명절 선물을 주고받던 스티로폼 상자입니다. 수거량이 워낙 많다 보니 선별장에 한가득 쌓였습니다. 선별 라인마다 작업자들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급증한 반입량입니다. 실제로 선별장에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간 42톤이지만 연휴 후 이틀간 반입된 용량은 73톤으로 1.7배 이상 늘었습니다. 충주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하루 처리 가능한 용량은 23톤. 연휴나 축제 등 약간의 변동성만 발생해도 수시로 한계 용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 가지고는 다 전체적으로 다 처리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충주시에서도 2배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배출량에 비해 낮은 재활용률도 문제입니다. 절반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되는 게 현실입니다. 박스는 테이프를 떼내고 배출해라. 두 번째는 이물질이 묻어있는 거는 재활용품이 안 되니까 쓰레기로 배출해라. 이것만 지켜줘도 부피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선별률이 높아질 거로 예상되고요. 재활용 배출량을 한순간에 줄이기는 어렵지만 배출 방법만 잘 숙지해도 자원 재순환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본 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를 교육부와 충청북도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서에는 양 대학의 단계적 통합을 전제로 지역 주력 산업 분야 인재 1000명 양성, 지역 정주율 40% 달성,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QS 대학 순위 100위권 진입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이달 중 교육부의 대면 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 대학은 오는 2027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 관련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규칙안을 제적 255명 가운데 찬성 25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통과는 지난 2021년 9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 만으로 세종의사당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학생 수가 적어 혼자서는 운동회를 열 수 없는 청주의 작은 중학교 4곳이 오늘 연합운동회를 열었습니다. 대규모 운동회를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은 신나게 운동장을 누비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현란한 드리블 끝에 시원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탁구와 배드민턴이 결합된 뉴스포츠 배드민턴 경기에선 친구와의 찰떡 호흡을 자랑합니다. 상쾌한 가을바람에 가르며 힘껏 내달리고 열띤 응원전은 운동회의 흥을 돋웁니다. 전교생이 40명도 안 되는 청주의 작은 중학교 4곳이 연합운동회를 열었습니다. 학교 규모가 작아 축구와 같은 단체 운동을 해볼 기회가 없던 학생들은 모처럼 실력 발휘에 나섰습니다. 축구를 하려면 저희 학교 인원 17명밖에 안 되는데 수를 나누면 여자대 남자들밖에 안 나와서 남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정말 재미가 없었는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과 강당을 가득 채운 단체 활동은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겐 처음인 소중한 경험입니다. 다른 학교랑 같이 와서 북적북적해서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업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학교가 이런 체육 활동하는데 제한점이 많아요. 이렇게 서로 같은 마음인 친구들끼리 하니까 역시 추진하기 잘했다 내 자신 이런 생각 듭니다. 새 친구도 사귀고 사진도 찍으며 추억 쌓기에 연연이 없는 학생들. 난생 처음인 큰 운동회에서 우정과 협동심도 배웁니다.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체육 활동들을 할 수 있고 물론 잘해서 이제 우승하는 기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에게 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길러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청주 소규모 중학교의 연합운동회가 학생들의 학창 시절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25년 만에 심벌 마크를 변경한 충청북도가 오늘 새 도기를 개항했습니다. 새로운 심벌 마크는 충북의 한글 초성 치읓과 비읍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문화와 경제, 복지 등 여러 분야가 중심에서 뻗어나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한글날을 앞두고 충북교육청이 사용하는 공문서나 정책 명칭 등 공공 언어에 외국어와 외래어가 넘쳐 도민과의 소통을 해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청의 공공 언어에 외래어와 외국어 그리고 한글과 외국 문자가 혼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교육감 공약 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큰 원인이라며 쉬운 문자로 백성과의 소통을 원했던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되살려 도민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북 여성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이 충북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여성 창업 경진대회는 여성들의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이번 대회에서는 아동 문해력 향상을 위해 스토리텔링 카드 게임을 개발한 유혜진 씨가 대상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킹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한 이정아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식회사 원건설이 청주공예 비엔날레 입장권을 1,000장 1,000만 원어치 구입해 청주시에 기탁했습니다. 오늘 기탁된 입장권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인 원건설은 지난 7월 수해 당시에도 5천만 원 상당의 수제 의연 금품을 전달했습니다. 충주 시립 태권단이 찾아가는 태권 상설 공연으로 시민들을 만납니다. 공연은 오늘 오후 7시 30분 제일풍경채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13일 호암 힐데스하임, 20일 LH 호암 1단지 아파트 등 3곳에서 펼쳐집니다. 찾아가는 태권 공연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태권의 문화 콘텐츠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비선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달 6일 박 의원은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에서 김 지사의 지인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도정 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청주시 남이면의 한 가스 배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4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한 개동이 전소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